청와대 대변인 새로 내정됐다고요? 예,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가 내정됐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김의겸 전 기자. 예. 2016년 가을에 중앙언론에선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보도되도록 만든 그 특별 취재팀의 팀장이었었죠. 그렇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죠.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왔었었고요. 근데 뭐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유력한 대변인 후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할 때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뭐 일부 보도도 됐다가 이제 다시 거둬들여지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영찬 수석은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김의겸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생인데 호남에서 컸어요. 고등학교는 군산 제일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려대를 나와서 1990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 대변인 설이 나올 때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그 대변인으로 내정이 된 거죠. 예. 내정 발표란 얘기는 아직 그 박수현 대변인 수사표가 수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박수현 대변인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사표가 수리되고 그럼 김 내정자는 그때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변인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밀 사안이라든지 공식 회의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대변인을 아마 따라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내친 김에 청와대 지금 언론인 출신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을 거쳤죠. 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문화일보를 거쳐 다음 카카오 임원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대 포털사에서 2명이 있는 건데 두 사람 다 기자 출신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은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를 거쳤고 최우규 홍보기획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 입성 전까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른바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하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언론이 좀 골고루 섞여 있죠. 두루두루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보면은 윤영찬 수석하고 조용우 비서관은 캠프 출신이에요. 선거운동 때부터 그렇죠. 합류.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캠프에 있다가 들어온 것인데 예. 정혜승, 최우규 비서관은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바로 청와대에 입성했어요. 예. 김의겸 내정자는 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뭐 청와대에 또 추가 인사 요인도 더 있죠.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뭐 사실상 확정된 청와대 산모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음 달 13일, 기초단체장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비서관급으로는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제주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급들은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제가 보니까 뭐 전국에 골고루 포진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독특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청와대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무비서관에서 영전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직도요? 예. 후임 인선은 안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뭐 내부에서 승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국회와 소통, 뭐 개헌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시가 급할 것 같은데 이거 언론 보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왜 안 되는지 이런 관심도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무 비서관 자리가 지금 되게 시급한 자리거든요. 예. 이 자리는 곧 이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래도. 있던 분이 수석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하나요? 아니 뭐 그럴 수 글쎄.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소폭 개편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소폭
소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약간 이제 그 자리가 메꿔지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 안보 이슈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올림픽 끝나고 3월 달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5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그 직후쯤 돼야지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큰 규모로 인사도 있을 것이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은 채우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빈자리 채우는 정도. 예.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저랑 같이 그 언론계 입문 동기예요. 아, 그렇죠. 김의겸 기자는 한겨레 신문 이제 공채 기수로 들어왔고 저는 네. 다른 일간지 이제 신문 기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거기도 생각나네요. 한자로 시작되는 신문이잖아요. 네, 같이 하여튼 뭐 옛날 생각나네요. 하여튼 저도 여러 출입처에서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 취재 경험이 하여튼 많은 기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연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고요.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하는 내내 출입 기자로서 같이 취재를 좀 했었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력은 언론계 중에서는 그래도 김의겸 기자가 가장 높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잘 낙점이 됐네요. 네, 이게 뭐 흔히 우리가 그 기자가 이런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렇게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 언론계 안팎에 꽤 있습니다만 사실 김의겸 신임 대변인도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초대 대변인직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과정부터 이른바 문 캠프라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예. 거기에서 탐내하던 인물이었었어요. 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에 보면 언론인 출신들이 줄 잡아서 한 3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 네. 몰려 있었습니다. 번호표 받아들고 자리 하나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작 문재인 당시 후보와 청와대 이 참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룹에서는 원했던 인물이 김의겸이었었어요. 네. 언론계에서는. 그런데 본인은 이제 고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후배들이 당신 지금 이렇게 현직에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 가면은 한겨레 신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명성, 그동안의 그런 권원 유착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한겨레 신문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출세하려고 기자했느냐 이렇게 뭐 막말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때는 5월 달에 출범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스스로 고사하는 형식으로 그거를 거절을 좀 했죠. 그리고 지난 작년 7월에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대기했다가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그 계산은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그 야인 생활을 했으니까 그동안 세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뭐 기자 출신이 청와대 대변인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김의겸이라는 기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치적 동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고는 있어요. 네. 고대 법대 출신인데 학생운동 경험도 있었고 네. 법조계가 아닌 언론계에 투신을 하면서 이제 보수 언론이 아닌 진보 언론을 선택을 했어요. 예.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거는 맞습니다. 네. 기득권에 대한 저항 의식이 거셌다는 점에서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정치적 그 동질감은 분명히 좀 있는 거예요. 예. 북한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분법적인 색깔론이 아닌 어떤 동질 의식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철학도 문재인 대통령 코드가 맞을 겁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하고도 맞고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코드가 잘 맞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임종석 실장하고 그렇군요. 네. 근데 나이는 많아요. 지금 홍보 수석이 아니라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돼 있죠. 수석이죠.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윤영찬 수석도 언론계 출신이에요. 그렇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출신이고 김의겸 신임 대변인도 기자 출신인데 나이는 두살 김의겸 차이쯤 씨가 나는 더 것 같은데, 많습니다. 보니까. 예, 많습니다. 뭐 연조는 뭐 한 1년 차 정도 비슷하다고는 나는 것 예, 같고. 그 정도 되지만 아마 사석에서는 선배라고 그럴 거고 예. 직급상으로는 수석과 이제 대변인 사이니까 오히려 상관으로 모시게 됐네요. 윤영찬 수석 한번 얼핏 얘기 들어봤더니 김의겸 신임 대변인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환영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럴 겁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 친문 그룹하고 한겨레 신문과의 관계라든지 김의겸 기자라는 기자 개인의 그런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고 어떤 동지적 의식이 있는 네.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참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그 업무의 양이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청와대 대변인의 업무의 양, 대통령 그 수석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요. 네. 장관들이 나오는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대통령의 그다음에 거의 모든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보다도 대통령의 눈빛을 보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내고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다가 뭐 하나 실수를 하면은 난리가 나지 정말 않습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옛날처럼 또 브리핑이라는 게 딱 이렇게 정제된 지금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로 예. 브리핑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일일 브리핑 시스템이거든요. 이 워딩 하나 잘못되면은 그 들어오는 후폭풍이 너무나 말도 크죠. 못하죠. 제 기억으로는 한번 저런 일도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그 경제 관련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공개를 해야 될 내용 파일이 하나 있었고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파일을 대변인이 읽어버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뭐 난리 나는 정도가 난리 아니라 난 정말 적이 있었죠. 정부가 뒤집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말이죠. 그런 어떤 업무의 과중함과 이 그 역량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보다 큰 모자를 쓰면은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큰 사고를 치잖아요. 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그 유명한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에 윤창중 대변인.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 업무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큰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엉뚱한 사고가 나잖아요. 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까지 가서 하는 그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고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상황까지 되는 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대변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큰 모자 시켜놓으니까 그래 큰 사고가 좀 나는 거죠. 윤창중 전 대변인은 요즘 탄핵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예, 활동을 오히려 뭐 하던데요. 태극기 집회 지금 참석하고 나름대로 자기 색깔은 찾아간다고는 예. 그러지만 기자로서 봤을 때 이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과 능력만 놓고 보면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전임 박수현 대변인도 처음에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업무 역할을 잘 하고 지금 퇴임한다라는 그 평은 좀 받고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나가는 거죠? 나가야죠. 충남지사 예, 나간다고 처음부터 그러던데? 충남지사 나간다고 예. 전제 아래 청와대 행을 갔었고 네. 안희정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를 돕다가 그랬었죠. 반대파인 그 박수현 대변인을 지금 선택한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긴 했죠. 네. 어찌됐든 안 지사가 지금 삼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충남지사 자리가 무주공산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선언하고 이제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인지도는 높지만 사실 그렇게 당내 경선이 쉽지는 않아요. 천안갑의 양승조 의원 뭐 간단치 뭐 않고요. 중진이고 그 충남에서는 굉장히 무게 있는 정치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 본선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천안갑의 양승조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그 후보의 그 한판 승부가 이제 충남지사 자리를 놓고서는 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뭐 과거 같으면은 뭐 오래전 과거 얘기지만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나가서 지사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대충 그냥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이 사람을 후보시켜주고 그랬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어디 출마한다고 그러면 거기 아예 네. 경쟁자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까요. 뭐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상대방 당에서도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선거라 그래서 그 정도로 청와대 대변인이 받는 그런 메리트는 컸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기자한테 대변인직을 제안을 할 때는 권한유착 시절인 이게 군사정부 시절에는 이게 출세 코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부는 권력이 언론을 이제 관리하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돈 주고 민원 들어주고 기자가 권력 언저리에서 그런 사부의 역할을 하면서 무관의 제왕처럼 뭐 군림하던 시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대변인으로 청와대 대변인 발탁되면 뭐 얼굴 알리고 권부 거쳐서 국회로 진출하는 코스처럼 돼버렸는데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요. 예,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하고 나온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뭐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당내 경선에서 지금 무슨 뭐 메리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공천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이 경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지금 않다고는 그러네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몇 번의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 그렇게 그 이후에 청와대 근무 이후에 빛을 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윤창중 대변인은 그 흑역사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네. 하반기에 대변인을 했던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경우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국회의원 된 케이스 아닌가 싶긴 그래도 한데. 무난히 그 지역구 예. 하나 해서 지금 그 국회의원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대변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MB 때 대변인 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경력을 발판으로 해서 뭐 출세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없었고요. 예. 네.
만약에 그 우리 원일이 논설위원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그 철수도 가고 영희도 가고 그러면은 손은 누가 기르겠습니까? 저희는 뭐 하여튼 뭐 언론계를 좀 지켜야 되겠죠. 이게 좀 대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언론과 권력의 관계가 끊어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영원한 대변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DJ로부터 정치하는 법을 배울 때 대변인 하는 법부터 배웠다고 지금도 그래요. YS. 예, YS. 그래서 지금도 계속 수첩 갖고 다니면서 뭐 꼼꼼히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브리핑하고 그걸로 또 방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박지원 의원 말씀이시군요. 네, 박지원 의원 그러고 정동영 알겠습니다.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대변인 하느라고 그때 예. 발탁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일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국회와 소통, 뭐 개헌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시가 급할 것 같은데 이거 언론 보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왜 안 되는지 이런 관심도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무 비서관 자리가 지금 되게 시급한 자리거든요. 예, 예. 이 자리는 곧 이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래도. 있던 분이 수석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하나요? 아니 뭐 그럴 수 글쎄.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소폭 개편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소폭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약간 이제 그 자리가 메꿔지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 안보 이슈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올림픽 끝나고 3월 달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5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주일입니다. 예.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김의겸 내정자는 경북 칠곡 출생인데 호남에서 컸어요. 고등학교는 군산 제일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려대를 나와서 1990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서 말씀하신 작년에 그 대변인 설이 나올 때 회사를 그만뒀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국 그 대변인으로 내정이 된 거죠. 예. 내정 발표란 얘기는 아직 그 박수현 대변인 수사표가 수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박수현 대변인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대변인이라는 직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사표가 수리되고 그럼 김 내정자는 그때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변인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뭔가 기밀 사안이라든지 공식 회의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대변인은 아마 따라다니면서 예, 일을 예.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청와대 대변인 새로 내정됐다고요? 예,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가 내정됐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어요. 김의겸 전 기자. 예. 2016년 가을에 중앙언론에선 최초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보도되도록 만든 그 특별 취재팀의 팀장이었었죠. 그렇죠. 뭐 상도 많이 받고 저희 그랬죠. 방송에도 몇 번 예. 왔었었고요. 근데 뭐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유력한 대변인 후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할 때 거론이 됐었어요. 그때 뭐 일부 보도도 됐다가 이제 다시 거둬들여지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영찬 수석은 김 내정자는 정부 출범 후 대언론 소통을 책임지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신뢰감 있게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바로 청와대에 입성했어요. 예. 김의겸 내정자는 그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뭐 청와대에 또 추가 인사 요인도 더 있죠. 지방선거 나갈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는 뭐 사실상 확정된 청와대 산모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음 달 13일, 기초단체장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비서관급으로는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제주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관급들은 기초단체장 출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제가 보니까 뭐 전국에 골고루 포진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독특한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청와대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무비서관에서 영전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직도요? 예. 후임 인선은 안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뭐 내부에서 승진할 거다 이런 출입 기자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내친 김에 청와대 지금 언론인 출신들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을 거쳤죠. 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문화일보를 거쳐 다음 카카오 임원을 지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양대 포털사에서 두 명이 있는 건데 두 사람 다 기자 출신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은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를 거쳤고 최우규 홍보기획 비서관은 이제 청와대 입성 전까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른바 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하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언론이 좀 골고루 섞여 있죠. 두루두루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보면은 윤영찬 수석하고 조용우 비서관은 캠프 출신이에요. 선거운동 때부터 그렇죠. 합류.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캠프에 있다가 들어온 것인데 예. 정혜승, 최우규 비서관은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바로